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새벽 4시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경기도 화성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의 역전극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이준석 후보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선거운동을 야무지게 하는지,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지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시작된 선거판을 바꾸더니 오늘 새벽에 대역전극으로 이겼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네 번째 도전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이준석 후보는 51,759표를 받았습니다. 42.49%. 1위를 달리던, 줄곧 1위를 달리던, 그리고 출구조사에서도 이긴다고 나오던 공영운 민주당 후보는 48,294표, 39.65%를 득점을 했습니다. 그 표차는 3,465표, 3.8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3등한 사람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17.84%의 표를 가져갔어요. 한동훈이 자객공천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객공천의 칼을 맞고도 1대2로 싸워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었으니까 가히 이것은 영웅적인 선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힘당이 참패를 해가지고 보수가 흔들리는데, 국힘당이라는 보수당은 졌지만은 보수는 안 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작년 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하겠다. 또 개혁신당이 정당 투표에서도 3% 이상을 받아서 2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3석을 가집니다. 이 세석이야말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 보수를 재기하도록 만들고 재생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제가 12시 51분쯤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때는 아직 개표율이 한 3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이겼으므로 본투표함이 열리면은 더 크게 이긴다 라고 벌써 그때 자신을 하고 한 1시간쯤 지내가지고 아예 이겼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아주 그 영민한 머리를 가진 이준석 후보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번 선거의 최고 작품을 만든 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틀 전 그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초접전입니다. 투표하러 나오는 쪽이 이깁니다. 목요일 조간신문 모든 일면이 동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동탄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십시오. 모든 조간신문이 가장 전문 지역구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로 정치권에 경고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탄이 이번에 변화와 개혁을 선택하면은 동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달려봅시다.
이 글을 제가 읽고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난달 22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23%였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47%였어요. 2배였습니다. 그리고 21%를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한정민 후보로부터도 오히려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공영훈 후보의 아들 부동산 증여 문제가 터졌지만 지난 3일 여론조사에서도 공영훈 47%, 이준석 27%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바로 사전투표하기 직전입니다. 41대 30이었어요. 41대 30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게 돼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 선거운동 방식은 이게 정치다, 정치가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동탄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 마을마다 거주지마다 맞춰 가지고 공약을 설명하고 또 그것도 정성들여 설명을 하고 하니까 듣는 이들이 아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설은 재미가 있고 정직하며 정보가 많았어요. 39세의 야생마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아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논란도 아주 스마트하게 다루더라고요. 그에게 비판적인 조선일보가 공영훈 후보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막판에 가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사퇴시켜가지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당선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좌고 우면도 하지 않고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승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행동 윤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개혁 보수인 이준석이 이겼으므로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은 보수가 아니라 국힘당이고 보수는 재생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선 인사에서 내가 대표로 하던 국민의힘이 2번이나 선거에서 이겼는데 그 대표에서 물러나서 당을 탈당한 것이 왜 그랬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아주 점잖게 충고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신 이번 선거를 지휘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갔지만은 이번에 엄청난 역전극을 벌이고 그리고 세석이지만은 단단한 개혁 신당을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탈당한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을 위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구걸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1일 아침 전국신문은 일면에 동탄 이야기가 나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동탄에서 이준석이 역전승했다는 것이 나오도록 하자. 이러면서 이준석 덕분에 이곳이 유명해졌으니 저를 뽑아주시면 이곳의 문제를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유서장에는 그 부모님도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부모님들이 또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는
유세장이었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젊고 그야말로 미래를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의 축제장. 그리고 김종인 80대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30대 이준석을 위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도 아주 근사했습니다. 이준석의 역정성으로 해서 저는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각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힘당은 참패하고 민주당은 대승했지만은 정말 이번 총선거의 승리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